안녕하십니까. CJ제일제당을 분석한 이혜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음식료 산업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J제일제당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실적 추정과 밸류에이션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료의 원재료인 곡물가 분석입니다. 곡물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급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표 1을 보시면 4대 곡물가 동향을 보았을 때 소맥과 옥수수의 변동성은 매우 큰 반면 대두와 원당의 변동성은 비교적 작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 비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 2를 보시면 소맥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 비중이 29%, 옥수수는 12%를 차지합니다. 또한 지난 7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가 발표되면서 소맥과 옥수수 가격이 급락하였습니다. 이는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향후 곡물 가격 안정화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급망 정상화가 가장 큰 요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 3을 보시면 2010년부터 엘니뇨와 라니냐는 총 7회 발생했는데 이 중 가격이 크게 급등한 것은 2010년과 2020년 두 번입니다. 그중 2010년은 미국과 중국의 곡물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한 시기이고 2020년은 공급망이 문제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곡물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상기후보다는 수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판가 분석입니다. 이익 마진을 누릴 업종으로는 소재업체와 대두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두 업체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도표 5를 보시면 2022년 7월 PPI 상승률 중 소재업체들의 가격 인상분이 두드러집니다. 가공식품업체는 원재료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기 때문에 소재업체에 비해서 가격 인상분이 작습니다. 원재료별로 보면 대두 부문의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에서 대두의 비중은 좀 비교적 작았지만 대두의 대체품인 해바라기유의 비중이 72%를 차지합니다. 즉,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대두유 공급이 감소한 데 이어 대체품인 해바라기유까지 감소하면서 대두 제품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곡물 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으므로 가격을 크게 올린 소재업체와 대두 제품 업체의 이익 스프레드 확대가 기대됩니다. 본격적인 이익 마진은 곡물 수입 후 판매까지 걸리는 3에서 6개월 이후부터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성장성 부문입니다. 음식료 업종은 코로나19 시기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가 인상으로 이를 방어하며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록해 왔습니다.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출액 증감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매력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저항에 부딪혀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효과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다양화하는 기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CJ제일제당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3만 원이고 현재 주가는 40만 6,500원으로 바이 의견 제시합니다. CJ제일제당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식품 부문과 바이오 부문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부문에서는 소재와 가공 모두 충분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 식품에서는 대두유 업종의 백설 콩기름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분 설탕 업종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어 판가 인상이 용이합니다. 곡물가 하락과 판가 인상으로 이익 스프레드 확대되면서 2022년 말까지 소재식품 매출은 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공식품 중 HMR 매출은 초창기의 성장세에 비해서는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온라인, 편의점 등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면서 매출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슈완스를 통한 해외 매출 역시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14.6% 성장하였습니다. 슈안스를 통한 해외 시장도 성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부문은 캐시카우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부문의 캐시카우로는 크게 사료용 아미노산과 사료식물 고단백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료용 아미노산의 경우 시황 강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주요 제품의 판가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경절 대비 재고 매입을 기대할 수 있어 9월까지는 견조한 판매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픽 업종이었던 대두 가격 인상에 따라 사료식물 고단백 역시 판가 인상과 실적 호조가 기대됩니다. 이 두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바이오 매출은 2022년 말까지 16.1%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성장 동력으로는 천연 조미 소재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PHA가 있습니다. 특히 PHA 시장은 2025년까지 14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유망한 시장입니다. CJ제일제당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PHA 원료 개발에 성공하여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 추정 및 밸류에이션입니다. 먼저 매출액 추정입니다. 2022년 말 추정치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재식품의 매출 성장세와 바이오 부문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영업이익 부문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여러 사업체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2022년 말까지 12.4%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 산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SOTP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사는 부문별로 사업 분야가 뚜렷하게 달라 각각의 사업 부문별로 다른 추정치를 적용하는 SOTP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멀티플로는 EV/EBITDA를 사용하였는데요. 당사는 신성장 동력 투자 확대에 따라 2022년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3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익 중심의 PER보다는 자산 구조를 좀 더 폭넓게 보여줄 수 있는 EV/EBITDA가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타겟 멀티플 선정 논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부문은 6.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피어그룹인 대상과 동원 F&B의 평균치인 5에 향후 설비 투자 확대로 캐파 증가가 예상되어 1.2배 할증하였습니다. 바이오 부문의 추정치는 9.0입니다. 바이오 부문의 경우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 비교군을 선정하지 못해 과거 4분기의 평균치를 사용하였습니다. CJ 대한통운의 경우 타 보고서의 수치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세 부문의 적정 가치를 산정한 후 총 차입금을 차감하여 유통주수로 나눈 목표 주가는 53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40만 6,500원으로 30.4%의 상승 동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제표 및 투자지표를 보여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